4번, 5번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조성이나 아니면은 회분이 얼만큼인지 가연분이 얼만큼인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은 계략 분석이 있어요. 계략 분석도 마찬가지로 수분 함량 측정하는 거, 휘발성 고형물 측정하는 거, 회분 측정하는 거, 불연성 물질 측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계략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수분 함량, 근데 측정하는 방법은 거의 온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105도씨 정도에서 4시간 건조 후에 수분 손실량으로 계산을 하고, 휘발성 고형물이래요. 여기는 휘발성 고형물이라고 나왔는데 가연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00도에서 강열 후에 손실된 양으로 계산을 한다. 손실된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600도에서 가열하니까 없어졌네요. 없어졌으면 탈 수 있는 성분이구나. 휘발성 고형물이구나. 휘발성 고형물을 볼레타일 솔리드라고 해서 VS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성분 자체가 가연성 물질, 유기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태웠는데 가연 성분이 25% 이상이 되고 회분이 60% 이하가 되고 수분 함량 50% 이하이다 그러면 이 폐기물은 가연성 물질로 대략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계략적으로 봐야지 아주 가연 성분만 100% 있는 폐기물은 없으니까. 그래서 가연성 성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우리가 뭐 처리를 하거나 재활용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리을번에 보시면 회분 보시면 휘발성 물질 없어지면 남은 물질이 회분이고, 불연성 물질은 흙이나 돌이나 철, 금속같이 연소되지 않은 물질들을 우리가 불연성 물질이라고 계략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7번에 보시면은 원소 분석도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소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탄소가 있냐, 얼마만큼 유효수소가 있냐, 얼마만큼의 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발열량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극한 분석이라고도 해요. 원소 분석을 극한 분석이라고 한다. 졸쳐놓으시고,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유기화합물 중에서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 황, 염소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원소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밑에 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의 발열량인데, 제가 폐기물 파트에서도 발열량 나와서 저 대기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 폐기물 파트에서 그러니까 폐기물 파트에서 발열량 나올 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라고 미리 언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것 그대로예요. 폐기물을 측정하는, 폐기물의 발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기 파트랑 동일해요. 왜냐하면 대기에서 우리가 연소 공학이라는 걸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슨 산업시설에서 뭘 태우고 아니면 연료를 태우고 이런 것도 맞지만, 폐기물을 연료를 해가지고 폐기물을 소각로에서 소각할 때 발생하는 발열량 같은 것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기 파트에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로는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열량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발열량을 측정을 할 때는 열량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대기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려는 그 대상 물질이 만약에 기체 물질이다라고 하면 기체 연료인 경우에 사용하는 열량계와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일 때 사용하는 열량계 종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런 열량계를 단열 열량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은 고체,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식? 본부식이라고 했고요. 기융 이렇게 외우셨는데 기체는 융커스식이라고 하고, 뭐 흔히 다른 교재에는 융겔스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액체와 고체 같은 경우에는 본부식 열량계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융커스 내지는 융겔스식 열량계